오늘 저는 어도비 준비를 했습니다.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특히나 이 포토샵으로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기업이죠. 어도비가 3.3% 간밤에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어도비도 기록을 했습니다. 모건 스탠리의 키스 와이스 애널리스트가 어도비 이 AI를 통해서 정말 강력한 제품 혁신을 이룰 것이고 이게 이 기업을 상당히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, 그러니까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. 목표 주가를 당초 510달러에서 660달러로 거의 29%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어도비가 올 들어서 주가 한 60% 넘게 올랐거든요. 네,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도 앞으로 20%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목표가 660달러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뭘가 최고 목표가예요.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은 키스와이스 애널리스트, 그러니까 어도비에 대해서 최극강의 강세론자의 이야기다. 왜냐면 최고 목표가니까요.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. 나 바로 진행하려다가 이거 보고 가야 되겠어. 그냥 한눈에 딱 봤는데 제가 요즘 노안 때문에 글씨 잘 안 보이는데요. 눈에 확 들어왔어. 우리 은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. 이런 좋은 아침 방송이 있다니 네, 너무 감격했어요. 제가 정말 노안으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왔습니다. 기적 같은 일이에요. 그렇죠? 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어도비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1982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. 사업 부분을, 그러니까 얘들이 제공하는 주요 제품군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자면 먼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문이 있습니다. 우리한테 그냥 너무나도 친숙한 대중들이 많이 쓰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뭐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포토샵, 일러스트레이터, 라이트룸, 이펙트, 프리미어 프로 요런 게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. 그래서 사진이라던가 동영상, 이미지, 그래픽 디자인 등 이 미디어 관련 작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소프트웨어,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부문이고요. 또 하나는 다큐먼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문서 작업과 이걸 변환을 지원하는 우리 그 PDF 파일과 관련된 그쪽 부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문서 생성하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스캔, 설명 등 작업을 가능하게 하면서 어떤 조직이나 이 안에서 그리고 뭐 같은 학교나 이런 데서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는 게 다큐먼트 클라우드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, 이건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일 거예요. 그래서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이 디지털화된 것으로 뭐 고객 관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뭐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포토샵, 뭐 이미지 뭐 이런 부분 하나, 문서 관련 하나, 그리고 기업용 하나, 이게 이제 핵심적인 서비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어도비의 또 아주 강력한 모멘텀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, 이게 올 초 출시를 해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지난번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이걸 기업용도 출시를 할 것이다 했는데 기업용을 출시한다는 것은 이제 이거는 완전한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그때 높였던 부분이죠. 그래서 지금 이미 하반기 들어서도 한 달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 뭐 한 6개월 안에 5개월 안에 이게 아마 출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어도비 오는 8일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또 기대감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, 이 모건 스탠리의 키스 와이스가 가장 강력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했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생성 AI 기능을 통해서 이 어도비에는 정말 다양한 기회, 엄청난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요 지금 어도비가 실제로 제품 라인 전반에 걸쳐서 AI 기능을 접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를 통해서 상당한 매출, 상당한 이익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. 그리고 특히나 생성 AI를 통해서 이 제품 혁신, 강력한 제품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수익화 로드맵에 대한 명확성이 상당히 향상됐다.
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생성 AI, 기존 제품 이 생성 AI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몇 가지 요인들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. 이걸 통해서 일단 지금까지 없었던 신제품 도입이 나올 것이고, 그게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그쵸? 파이어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. 신제품이 도입이 될 것이고, 주력 제품들, 기존의 주력 제품들,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뭐 그게 사실은 뭐 신제품이기도 한데, 주력 제품들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, 마지막으로는 기업들이 이에 따라서 요 어도비의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고객 기반 내에서도 지배적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, 고객 확장의 잠재력도 있고,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뭐 비슷한 이야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로 전망치를 개선을 했는데요.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이 생성 AI 기능 접목을 통해서 19억 9천만 달러, 약 20억 달러의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고, 그리고 2022년부터 2025 회계연도 요 3년간의 EPS 연평균 성장률을 당초 14%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17%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계속 간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에는 한 41% 주가가 내렸다가 올 들어서 62% 증가한 상황이고요.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를 좀 보자면 37명 중에 21명, 약 57%는 어도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한 16명 정도는, 그러니까 매도는 없어요. 매도는 없는데 중립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 의견이 중립인 게 좀 많아요.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서,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거의 한 43% 정도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앞서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할 텐데, 추가 상승 여력, 평균 목표 주가가 556.6달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약 2% 정도 있는 걸로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, 우리 모건 스탠리는 최강의 강세론자의 의견이라는 거 고려해서 참고하셔서 좀 균형감 있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8일 실적 발표 때 실망시키지 않는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, 그리고 특히나 그 기업용 이게 출시 일정이나 이런 게 좀 구체화된다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의견 좀 정리해 볼게요.